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 정화방송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장통합총회 재판국에서 말이죠, 즉시 판결을 했는데요. 이 즉시 판결이 결국 사회법정으로 가게 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장통합총회 소속 서울 동남노회 안대한 목사가 말이죠, 정훈 총회장과 황형찬 총회재판국장 그리고 박도현 총회재판국 서기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 혈액정지 가처분도 같이 했고요. 왜 이런 일이 여러분 벌어졌을까요? 핵심은 여러분 단순히 안대한 목사가 내가 징계를 받았다 그 이유 때문에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대한 목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재판 없이 판결을 받았다. 여러분 좀 이상하죠? 재판 없이 판결을 받았다. 자, 총회 재판국은 지난 5월달일 겁니다. 안대한 목사에게요, 정직 2년, 그러니까 이제 목사로서의 완전히 사명을 감당 못하더라는 것이 정직 2년입니다. 그리고 상회 총대 파송정지 3년을 선고했죠. 완전히 목사로서의 이제 식물 목사를 만들어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판결문을 저도 봤는데요, 보면은 사건 번호가 없습니다. 사건 번호가 없는 판결문이 있나요? 자, 안대한 목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고소도 당한 적이 없고 기소도 된 적이 없고 소환조사도 받지 않았고 변론도 내가 하지 못했다. 그리고 최후 진술도 없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이제 도깨비 판결이 여러분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말이죠, 바로 지금 몇 가지 나열한 거,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다. 그렇게 지금 안대한 목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총회 재판국은 말이죠, 예장통합총회헌법 권정 제6조 3항, 그러니까 6조 3항은 즉시 판결이라는 규정인데요, 이 규정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이 즉시 판결이 없다 보니, 즉시 판결을 하다 보니까 사건 번호도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도 말이죠, 제가 이 판결문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이죠, 헌법에서는, 예장통합총회헌법에서는 7회를 당회, 노회, 총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회는 개교회, 교회의 목사 장로로 구성된 것이고요. 노회는 개교회가 모여있는 곳, 그것이 노회고요. 총회는 그 노회, 수십 개의 노회가 하나로 큰 단체로 모이는 것이 바로 총회죠. 그 예장통합총회헌법은 7회를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세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총회 재판국은 권정 제3조 제10항에 대해서 말하는 7회에 해당을 할까요? 자, 이 문제는 앞으로 말이죠, 사회법원에서도 아마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제가 기자로서 직접 취재를 했던 날이 2025년 7월 15일입니다. 그리고 26년 3월 26일도 제가 직접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은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재판 시작 전에 말이죠, 방청에 대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시작 전이죠. 자, 2026년 3월에도 말이죠, 재판 시작 전에 재판국원의 자격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습니다. 왜 재판국원의 자격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느냐. 2025년 9월 달에 말이죠, 110회기 총회 때에 총회 결의로 10명의 1년조, 2년조 재판국원을 전부 교체하도록 그렇게 결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체가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재판국원들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제 감론 얼박이 있었죠. 논쟁을 했으면은 재판국원들과 안대한 목사가 같이 논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당시 언성이 높아진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 부분은 사실에 따라서 판단하면 됩니다. 이 언성이 높은 것도요, 안대한 목사도 마찬가지고 재판국도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취재 기자로 봤을 때에.
자, 그렇지만은 재판 시작 전에 절차를 둘러싼 이 논란이 곧바로 즉시 판결의 대상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죠. 아무리 그런 논란이 있어도 말이죠. 자, 세 번째, 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총회재판국은요, 2025년 7월 사건을요, 거의 10개월이 지난 2026년에 5월에 즉시 판결했습니다. 여러분, 즉시 판결은 그 자리에서 바로 판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즉시 판결을 했다? 그것도 회의를 통해서 재판이 아니고 말이죠. 자, 여러분, 과연 이 10개월 전의 일을 지금 판결하는 것을 즉시 판결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즉시 판결은 여러분, 현장에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예외 규정인가요? 아니면은 수개월 전 사건까지 모두 모아서 처벌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수개월 전 사건을 즉시 판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역시 이제 중요한 쟁점으로 봐야 됩니다. 네 번째요. 판결문은 안대한 목사가 재판국에 업무 방해를 했고 명예훼손을 했다. 재판국원들의 명예훼손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판결문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재판국원의 총회 재판국에서 말이죠. 권징제 3조 10항의 죄가를 저질렀다고 그랬거든요. 자, 권징제 3조 10항에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이 있을까요? 제가 권징제 3조 10항을 보니까 폭언, 협박, 폭행, 상해, 재물 손괴, 이것이 3조 10항의 죄가입니다. 자, 즉시 판결 규정과 말이죠. 실제 판결 이유가 과연 이렇게 여러 번 연결이 됩니까? 업무 방해와 명예훼손이 됩니까? 이건 이제 법률적으로 또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안대한 목사는 이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소송은요, 단순히 개인 한 사람의 징계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안대한 목사 한 사람의 징계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교단 재판이 말이죠. 어디까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교단 헌법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 어디가 적결인지 아닌지, 사회법원이 말이죠.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한국교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사건이다. 그런 것입니다. 종교계의 자율성을 위해서 재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기본권, 그런 뭐 주권과 관련되는 것은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 저는 25년 7월 15일 날 그리고 26년 3월 26일 날 현장에 기자로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본 현장은 말이죠. 재판 도중에 폭행이라든가 또 난동이라기보다는 재판 시작 전에 말이죠. 방청 문제로 논란이 있었고요. 된다 안 된다 막 시시비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국원의 자격 문제, 그 총회 재판국원 이제 그 교체 문제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격 문제를 둘러싼 갑론을박 충돌이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사회법원이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러분, 그 총회 재판국의 권위는요, 아주 엄한 판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적결 심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공정한 절차에서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수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을 지킬 때에 재판국의 권위도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사건이 예장통합 총회 재판 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